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안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오늘은 시장 따라잡기가 보통 어려운 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좌에 편입되지 않았으면 시장은 거의 못 따라잡았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사실 별로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네, 올랐지. 1.3% 올랐으니까 네. 조금 코스피 하회했습니다. 네네. 언더퍼폼. 예, 이외의 다른 반도체 특히 소부장들이 좀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도 많이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 베센트 장관이 발언 때문에 관세 피해 업종들이 오늘 많이 급등을 했고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컸고 자동차도 관세 피해 업종인데 그렇죠. 조금 반등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상대 그래도 2%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장보다는 조금 낫죠. 그죠? 그렇죠. 뭐 2, 그나마? 3% 정도. 예, 예. 예. 근데 이때까지 떨어진 거 생각하면 네. 많이 못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2차 전지하고. 미국이 약간 좀 패퇴한다는 느낌 좀 들지 않아요? 분위기가? 후퇴, 패퇴. 패퇴요? 약간 중국한테 그 큰 소리 빵빵 쳐고 호기롭게 야 이 새끼들아 다 나와봐 임마 다 나와 이러더니 점점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잠깐 좀 나와봐 나와서 얘기 좀 해 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일기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중국이 먼저 보여주다 보니까 네. 미국도 조금 당황한 눈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저께 2.5% 정도 나스닥 빠졌는데 어제 한 2.7% 정도 반등하면서 예. 떨어진 거 그대로 복구를 했고요. 네. 우리는 어제 안 빠졌다 보니까 오늘은 한 코스닥이 1.4%, 코스피는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이거 좋죠.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좀 덜 올라도 꾸준한 게 좋아. 네. 그래도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똔똔이었지만 뭐 보합이었지만 업종별로는 굉장히 많이 갈렸듯이 오늘도 시장은 한 1.5%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네. 업종별로 굉장히 편차가 컸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업종은 조금 쉬어가고 네. 그동안 안 좋았던 업종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등락률이 많이 갈렸는데요. 네. 오늘은 기계장비 섹터가 1등을 했는데 여기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두산로보틱스, 한원시스템, 하나엔진인데 한미반도체만 14% 정도 가장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좀 승전의 깃발을 꼽은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막 네. 싸우면서 눈비바람 맞으면서 돌파를 해가지고. 네, 올해 관세 우려 그때 빠질 때 다 많이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네. 한미 반도체는 특히 좀 많이 빠졌고 왜냐하면 또 벤더가 추가된다는 이 반도체 이 IT 업종에서 가장 싫어하는 네, 이슈죠. 네. 이 노이즈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해소될 여지가 좀 보이고 네. 있죠. 이번 달 말에 이 하이닉스가 발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네. 과연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몫을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세가 요즘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자식한테 일부 0.5%씩 증여를 한 걸로 봐서는 증여도 했습니다. 예. 우리 곽동희 사장은 현재 주가가 되게 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저번에도 증여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다. 그때 많이 빠졌잖아요. 예, 이번에도 근데 증여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로는 완전 접점에 이번엔 성공적인 증여입니다. 네. 성공적인 증여를 한 걸로 일단은 오늘까지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온전선, 대원전선 이런 데 전선주들 좀 올랐고요. LNF,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DI, 뭐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음식료인데요. 삼양식품, 동원 F&B, 대상, 농심 이런 데가 1에서 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방어력 높았던 업종이 오늘 좀 하락세가 좀 돋보였던 것 같고 네.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요. 네.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인벤티지 랩은 그동안 엄청 급등을 하다가 네. 지금 뭐 투자 주의 종목 선정이 되고 나서 오늘은 한 14% 정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주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소폭 하락을 했고 증권주들은 좀 계속 상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이 2%대, 3%대씩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선주들이 많이 오르는 반면에 전력기기는 그냥 쏘쏘했어요. 네. 어제 사실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반등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진전기, 산일전기만 2, 3%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저께 아침에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관세 전쟁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 정규장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뭐 JP모건이 주최한 비공개 투자자 서밋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요. 지금과 같은 고율 관세 서로 부과하는 이런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 서로에 대해서 지금은 수출입 금지 조치
정도의 수준의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 네.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미중 간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아니다. 음. 곧 해결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네. 백악관 대변인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중국과의 잠재적인 무역 합의가 순조롭다라는 점을 트럼프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한다. 이런 언급도 했고 또 이어서 로이터에서 5월 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것이다. 이런 네. 보도도 했다 보니까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만날 거라는 게 나올 정도면 지금 서로 물밑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5월 초면은 지금쯤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조율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그죠? 수 있죠. 그 강론으로 다 야 이거 퍼센테이지 몇 프로 할 거야? 뭐 이거 얘기하지.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됐을 상황이거든. 난 완전 물밑에서는 분명히 협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라고 생각했지만 5월 초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정상 간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네.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난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많이 합의가 진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트럼프가 파월 해임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이 시간외로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맞아서 한국 시장이 오늘 좋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말은 이제 언급을 보면은 지금이 금리 인하의 이상적인 시기다. 파월이 빠르게 대응하길 바란다. 이런 평소와 같은 언급들을 했는데 파월의 해임 계획은 없다. 처음부터 네. 해임 의도한 적도 없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파월을 마음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안 하면 해임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이 컨트롤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걸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해소가 됐고 중국과 합의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도 좀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도치를 떠나서 이제 테슬라의 복귀를 예고를 하면서 2차 전지주들 급등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도 정규장에 많이 올랐고 시간외로 또 많이 올랐는데 오늘 2차 전지도 모처럼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LG엔솔, 삼성, SDI가 5%, 7%대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5에서 8%씩, LNF는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네. 테슬라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우 안 좋죠. 아주 너무 안 좋죠. 전기차 쪽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요, 다 보죠. 왜냐면은 전기 전체 매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 그거는 1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년쯤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숫자는 아무리 늘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 빠지는 걸 커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원래 그 트럼프의 전략 그래요. 트럼프 전략은 딱 분위기 보다가 이거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다음 이슈를 딱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딱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FSD 오스틴부터 시작할 거고 오스틴에서 허가가 나오면 다른 도시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우리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실제로 진짜 생산 현장에 포함되는 것도 투여되는 것도 볼 거고요. 2030년까지 100만 대 이상 만들 겁니다. 1분기 때 콩콜 했던 거 똑같은 내용. 예, 근데 그거 계속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220배야.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근데 지금 220배라고 비싸요. 제 입장에서는. 그쵸. 미안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220배일 수밖에 없는 게 뭐 FSD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네. 이런 실적들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PER로만 보면 엄청 고평가로 나오겠죠.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지난 2년간 주당 이익 증가가 없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더라고. 뭐냐면은 감가상각 할 여지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놓더라고.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엄청나게 낮췄어. 이건 진짜 대단한 혁신이고 이건 정말 인정해줘야 되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늡니다. 그러면 계속 이익이 안 늘어. 어쩔? 아니 생산 혁신도 판매가 유지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판매가 줄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테슬라 얘기 갑자기 죄송해요.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네, 이게 핵심이 아닌데. 테슬라 저 건드리면 안 돼. 네. 네. 많은 테슬람들이 지금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발언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그 기업적인 혁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지금 도치에서 빨리 나온 건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모두가 그걸 바랬죠. 네, 지금 잘못하면은 지금 캘리포니아와 중국에서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가 있어서 이거 빨리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주에서 이제 가온전선이 대주주가 장내 추가 매수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네. 급등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추가로 700억 정도 매수를 하겠다 이런 공시를 미리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미리 계획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매도할 때 뭐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뭐 건설 테마주도 미리 공시를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매도하게 전환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어저께 한 9.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컨센서스 상회하고 실적도 좋고 다 좋았는데 10%나 주가가 많이 네. 떨어졌어요. 외국인과 세론. 기관의 매도가 다 나왔는데 세론이라고 치기에는 좀 과할 정도의 매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전 증권사에서 막 다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총도 크고 이제 주목을 받는 업종이라서 그런데 다 괜찮다는 톤인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뭐 목표가를 좀 내린 데도 있고 뭐 그냥 유지한 데도 있고 한데 주요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단하기를 전년 대비 수주가 감소한 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 피크아웃인가? 라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 감소 보도 이것도 센티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이 검은색 그래프가 25년 1분기에 신규 수주 받았던 금액인데 1년 전 24년도 1분기에 신규 수주 받았던 금액 대비해서 한 7%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1분기씩 비교해 보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25년도에는 전년 대비 갑자기 줄면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게 네.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21년, 22년, 23년, 24년을 보면은 24년만 특히 달랐던 게 1분기에 신규 수주가 대량으로 몰려 있잖아요. 네네. 전체의 한 40% 정도가 1분기에 몰려 있고 2, 3, 4는 그냥 굉장히 낮았어요. 다른 때는 23년은 2분기가 제일 높았고 22년, 21년도 다 비슷한데 24년은 1분기에 유독 이렇게 수주가 많이 몰려 있어서 기고 효과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회사 측 가이던스도 전년보다 수주가 0.2% 정도는 늘어날 거다 이런 가이던스를 주고 있고 가이던스도 상회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다 보니까 뭐 이런 7%나 전년 대비 수주가 줄어든 거 연간으로 보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를 우려를 시장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AI 관련 주들한테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웰스파고가 이제 아마존이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중단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의향서 단계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좀 보인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아마존 AWS 임원이 SNS에 올렸는데 데이터 센터 일시 중단은 일상적인 캐파 관리이고 확장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려하는 정도로 계속 뭐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좀 반대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발 수요는 전체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밖에 안 된다라고 SK증권이 코멘트를 했고요. 컨콜에서도 데이터 센터발 수요 감소는 없다 이런 코멘트도 했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전력기기 실적에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영향을 끼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적은데 네. 실제로 이때까지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전력기기가 실제로 막 급등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주가에 영향을 끼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발 수요 우려가 불거질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4분기 이연된 물량이 1분기에 많이 반영이 돼서 매출이 좋았는데 네.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도 이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왔네라는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향후에 북미 수주 실적이 뭐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좋아진다라고 회사에서 언급하는데 실제 실적으로 보여져야 될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에서 굉장히 주가 급등락이 많이 갈렸는데요. 신라젠이 최근에 이제 FDA가 동물 실험 폐지하고 네. 뭐 AI로 이 신약 개발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거나 다른 네네. 뭐 대체 방안들을 하는데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신라젠은 이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될 걸.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미 이거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작년부터. 네. 오가노이드란 게 뭐냐면은 뭐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해서 실제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미니 장기를 실험실에서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GPT가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구조로 실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질병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치료법 개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쥐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신약이.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사람 대상으로 할 때는 갑자기 없었던 독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이런 경우를 좀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준비를 해왔다고 하고 국내 기업 최초라고 합니다. 항암제 개발에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나왔고 연구를 그간에 많이 해왔으니까 25일 날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할 건가 봐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FDA가 동물 실험 폐지를 했다 보니까 네. 더더욱 이번 결과 발표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 시선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라젠은 오늘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2연상을 갔습니다. 27% 아닌가? 네, 하여튼 거의 그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 뉴스가 두 번이나 상 근처 가는 뉴스인가? 나 잘 모르겠네. 예, 어제는 또 다른 이슈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른 오늘 이슈. 추가로 상한가를 갔고. 근데 이게 난 잘 모르겠네. 음. 네,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오가노이드를 사용해서 좋게 나왔다는 발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를 사용을 그러니까 했다는 내 말이 거잖아요. 좋게 나왔다 이러면은 뭐가 또 있나 또 얘네 뭐 하려고 하지 하는데 그거 사용해서 좀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이런 대체 방안을 네.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라젠이라는 기업은 저는 잘 모릅니다.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네. 그리고 인벤티지 랩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그 최근 8일 동안에 당장 최근 8일 아니고 최근에 한 8일 정도 주가를 보니까 한 87%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소수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아서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가 거래 중인데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보유 기술 이거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급등했는데 그 과정에 소수 계좌가 매수 관여율이 높다 봤나 봐요. 이것도 네. 회사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네. 뭐한 1,000억대였으니까요. 네, 근데 뭐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최근에 등락이 굉장히 과도했던 음. 건 소수 계좌의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네, 그래서 단일가 매매 와중에 오늘은 한 1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투자 주의 종목들은 뭐 말 그대로 진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올리브영의 역성장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뭐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 한경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올리브영이 이제 우려가 된다, 성장세가 꺾인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1분기에 11%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고 합니다. 네. 한 4,225억 나왔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결제 금액이긴 해요. 그리고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수치로는 감소 중이다. 월별 데이터가 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해외 온라인 외국인 구매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라고 지적하면서 네. 1분기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올리브영의 24년도 매출액을 보니까 4.8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순이익 4,760억 엄청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비상장사예요. 그리고 25년 매출액은 5.3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영 기대감으로 이제 CJ의 모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이게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중 상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네, 올리브영도 저도 오랜만에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합병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CJ 올리브영을 상장시킬 수도 있고 네. 뭐 CJ와 CJ 올리브영이 합병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대주주 일가에 합병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네, 올리브영의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CJ가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네. 한국 뷰티 파이오니어라는 데가 11%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
이선호 등 특수관계자들 이 26% 가지고 있고 자사주 1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뷰티 파이오니어가 보유한 저 11%는 올리브영이 3년 안에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최근에 조기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사실상 저거는 자사주로 이제 살 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특수 11% 뷰티 그 파이오니어가 대주주가 아들인 이선호인 거죠. 뷰티 파이오니어는 지금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SPC인데 사실상 대출이죠. 저거 맡겨놓고 금리 이자 좀 주고 나중에 어차피 사올 거니까 그리고 사오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저거 자사주로 사와야 됩니다. 회사 네네네. 돈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자사주가 11%가 아니라 22%가 될 거예요. 네, 이미 이건 바뀐 차트라서. 네. 네네네. 이건 이미 네. 바뀐 차트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게 아마 완성된 주주 구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왜 합병을 하는 게 더 유리하냐를 보면은 지금 CJ 회장은 이재현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CJ 지주사의 지분은 이재현 회장이 한 40% 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상속이 이슈가 완료가 되려면 자식들이 CJ 지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CJ 지분 너무 없습니다, 자식들이. 반면에 올리브영은 전부 다 이제 자녀들이 갖고 있어요. 네네. 자녀와 친척들. 그래서 올리브영이 가치가 높은 상태로 CJ는 가치가 낮은 상태로 둘이 합병하면 최종적으로는 자녀들의 CJ 지주사 그렇죠.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합병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최근에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저 자사주도 이제 되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작년도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2,500억을 빼서 이익잉여금으로 돌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자본잉여금에서 저 이익잉여금으로 돌렸길래 저거 그 비과세 배당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저 네네. 11%를. 네, 그러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익잉여금이 부족했던 거죠. 네네. 네, 주주 환원이죠, 사실. 자사주 매입한다는 건 주주 환원을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되니까 상법상 네. 이익잉여금을 저렇게 채워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는 CJ와 합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J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 조금 안 네. 되니까 지금 올리브영은 지금 매출과 이익 규모를 보면 거의 뭐 대등합병 또는 올리브영이 더 비싸게도 올리브영이 훨씬 비싸죠. 이익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그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자산 총자산 뭐 이렇게 안 따질 수 있는 거라서 얘는 상장되어 있고 얘는 비상장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합병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보셨다시피 비상장 회사들은 주주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 근데 뭐 이제 우리 몇몇 분들이 그 자본시장법 개정만 하자.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들까지 영향을 미친 그거 왜 하냐 이러는데 진짜 웃기는 얘기야. 비상장에 주식 갖고 있는 일반 주주들이 얼마나 돼 일반인들이. 그거 다 특수관계인들이거든. 비상장은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겠지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하지 말자 해서 상법을 막고자 하는 얘기지 사실 비상장은 일반인들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CJ 올리브영은 시장에서 뭐 5, 6조 원 정도 거래가 그 예상이 되고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도 6조 3천억으로 기업 가치를 추정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CJ는 3조 4천억이니까 시총이 지금 51% 지분율 갖고 있으니까 딱 네. 그냥 올리브영 지분 가치만큼만 CJ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한통운, 뭐 제일제당, CJ ENM, 그렇지. CGV 이런 가치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럼요. 수준이다 보니까 CJ가 좀 많이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유 지주사들은 저평가 안 돼 있는 건 뭐 있어. 없죠. 야 근데 지난번에 그 저기 후보 한 명이 나와서 이 PBR 그 BPR이라 그랬어. 잠깐 까먹어서 그 BPR이요. 그 0.1, 0.2 있는데 그거 왜 상장합니까? 이랬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해소가 되겠죠. 그 저도 오늘 0.1배 이런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고 봤거든요. 그 뭐 소매점 하는 데 중에 있긴 있어요. 꽤 있어요, 꽤 있어. 네,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순이익만 따져도 PER 10배 이하인데 네, PBR이 0.1배대예요. 맞아요, 있어요. 네, 부동산 엄청나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 음. 가치가 하나도 시총에 반영 안 돼 있는데 네, 대주주 지분은 절반 넘어가지고 네. 뭐 도저히 뭐 행동주의에 개입 여지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일본에서는 막 퇴출 권고하고 하더라고요. PBR 0.1배 이런 것들은 네. 네, 실제로 상법 개정안 추진이 되면서 내러티브만으로도 그런 주식들 충분히 좀 재평가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상속이 걸려 있습니다. 요거 밖으로 나가서 비상장 되는 순간 자산 가치 평가에서 상속해야 돼요. 그렇죠.
뒤지는 거야. 그렇죠. 10배 상속세 내야 네. 돼.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식시장이 붙어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럼. 네. 아우 정말 얄미워 죽겠어 다들 진짜. 그래서 PBR 0.5배 이하들은 0.5배 이상으로 안 올리면 상폐시키겠다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바로 올리죠. 예. 조금만 더 올려. 0.7 어때? 0.7이요. 0.7. 그러려면 한 배로 하죠. 일본처럼. 아니면 한 배도 좋은데 뭐 그래도 퇴출은 조금 엄격해야 되니까 0.7배 이하는 퇴출하세요. 뭐 굳이 그냥 나가세요. 근데 거래소가 그거 해야 돼. 거래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코스피 3천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이런 몇 가지만 툭툭 건드려주면은 금방 그럴 수 있어서. 대통령 되고 싶으면 꿈 있는 거야? 아니 그 본인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나한테 맡기면 그거 금방 해요. 뭐 이렇게. 뻔히 보이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사실 누워서 떡 먹기다. 사실 3,000포인트 만드는 거는. 떡먹 완전 쉬운 떡 먹기죠. 예. 떡은 너무 힘들어. 뻑뻑하니까. 누워서 물 먹기야. 네, 누워서 상당히 빨대로 쉽습니다. 물 먹기야. 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야, 그러면 그런 주식들 되게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대박 거기 계속 찾고 있었거든. 과연 만약에 소위 말하는 상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과연 어디가 타켓이 될까? 계속 머리를 돌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쪽이 터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 이런 PBR 관련된 걸 좀 툭툭 건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BPR이라고 그랬어. BPR을 BPR. 네, 아무거나 BPR이든 PPR이든 아무거나 그래 좀 해줘. 건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뭐든 BPR이든 PBR이든 좀. 네. 예,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